근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돼서 처벌이 된다. 그 기본이 징역이에요. 감옥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보이스피싱에 걸리면은 여러 가지 법에 걸릴 수가 있어요. 기본이 구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5억이 넘는다. 조폭 잡듯이. 그래서 경찰 조사 받기 전에 합의를 하시면은 좀 가만히 많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로의 엄진척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는 것은 보이스피싱을 공모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돈을 갖다가 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인출책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 케이스를 보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 갑자기 2천만 원이 들어왔다, 옮겨달라, 이렇게 한 사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이스피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은행에 가서 우입금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누구한테 왔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보내더라도 그 입금한 사람 명의로 입금을 하셔야지,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했다면은 형사처벌은 되지 않아도 과실로 손해배상할 여지는 있죠. 만약에 이렇게 정체 모를 돈이 왔으면은 무조건 은행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빨리 신고를 하셔야죠. 보이스피싱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총책이라고 하죠. 보통 총책 밑에 이제 자금 관리하는 자금관리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상담책들, 상담하는 사람들, 상담원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하고 전화를 해서 돈을 어느 통장에 쏘게 해요. 그러면은 대포 통장을 빌리겠죠. 뭐 노숙자,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어떤 사람한테 너 통장을 빌려주면은 뭐 100만 원을 줄 테니까 통장을 빌려줘라. 그래가지고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라. 이렇게 해서 통장을 갖다가 빌려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통장으로 돈을 넣어요. 만약에 돈을 넣으면은 그것을 빼야 되잖아요. 그것을 갖다 다른 계좌로 또 보낸다면은 실명제에 의해서 또 맡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뽑습니다.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을 뽑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인출책이죠. 그게 또 원하는 통장이 있죠. 사용하는 통장이 있죠. 돈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또 입금책이 되겠죠. 그리고 또 수거책이라고도 있어요. 그 현금을 갖다 중국으로 보내야 되니까 수거해서 또 돈을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전달해주는 전달책.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겠죠. 근데 이 보이스피싱의 문제점이 총책은 잘 못 잡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을 빼거나 전달하거나 이런 사람들, 행동대장이라기보다는 좀 쪼무레기들, 굉장히 가벼운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지금 처벌이 많이 되고, 사실 보이스피싱을 근절을 하려면은 중국이나 뭐 베트남 이런 데하고 좀 공조가 잘 돼서 거기 가서 그 우두머리를 잡아야지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바천국 알바몬 지원을 했는데 정말로 잔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부동산 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좀 찍어봐라. 찍고 그 찍어서 사진 좀 보내보고 부동산에 한번 들려가지고 평균 시세가 얼마 되고 요 정도 건물이 얼마나 되고 농지나 뭐 산지 이런 거 찍어서 가격 좀 알아봐라. 이러니까는 정말 일하는 것 같잖아요. 계속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시키는 거죠. 일당은 주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 정말 아르바이트구나. 이러다가 갑자기 돈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어디 지점에 가서 뭐 모자를 눌러 쓰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갖다가 내가 준 주민번호로 입금을 해라. 근데 이거를 왜 시키지? 라고 의심은 될 수는 있지만은 이게 뭐 비용 문제인가 보다, 비용이 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이렇게 입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자체가 벌써 뭐가 됩니까? 전달책, 인출책,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벌될 위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심이 되잖아요.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3번이 넘어가면은 그 의심을 하고 물어보고 만약에 그만두었다 그러면은 무혐의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 그만두면 무혐의가 될 여지가 있지만 3번 이상 4번 이상 계속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보이스피싱 방조가 되는 거죠. 방조가 되니까는 이 사람은 처벌이 돼요. 근데 일단 보이스피싱에 연루돼서 처벌이 된다. 그 기본이 징역이에요. 감옥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난 3번째까지 정말 몰랐다, 5번 했는데도 몰랐다. 그러면 그 증거를 갖다가 대야죠. 보통 중간책이라고 하는데, 중간책이 요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는 문자 메시지를 그 지우면 안 되고 캡처라도 다 해놓고 이거 봐라, 이거 분명히 정당한 일을 한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래서 나는 그걸 믿었다, 이런 증거가 있으면은 봐줄 수도 있죠. 그런데 한 5번 정도 했으면은 그게 정당한 설명을 못 할 것 같거든요. 제 머리로는 그게 설명은 이제 액수에 따라 다른데 기본이 구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이스피싱에 걸리면은 여러 가지 법에 걸릴 수가 있어요. 대포폰 필요하니까 전기통신사업법, 그 다음에 만약에
체크카드, 그다음에 통장 같은 거 넘기잖아요. 그럼 그것도 무슨 법 위반이겠어요? 매매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정범, 공범 토탈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쓰는 게 사기예요. 사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빌려주고 이런 사기 같은 경우에는 합의하고 액수 얼마 안 되고 그러면은 형량이 상당히 낮게 구속까지는 안 시키는데, 이거는 보이스피싱도 사기잖아요. 돈 빼내는 거 아니에요. 편취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비에 쓸 급히 3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때 그런 거 없잖아요. 사기는 사기인데 이게 사기가 연속으로 되는 거죠. 엄청 많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가담을 5건을 했어요. 그럼 5개의 사기를 공범이 된 거예요. 방조가 되는 거예요. 중간책이나 총책 이건 완전히 정범이 되겠죠. 정범이면서 수괴가 되는 거죠. 두목이 되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엄하게 처벌되고, 일반적으로 사기지만은 이제 구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서 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5억이 넘는다. 특가법이 돼가지고 아주 가중이 돼요. 심한 경우에는 범죄 단체 구성 그래가지고 이제 조폭 잡듯이 그 법에 따라서 세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은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게 횟수가 많지 않다면은 일단 그 법무법인 세로를 찾아와서 사건을 보고 뭐 자수를 하던가 이제 무혐의를 주장하던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합의금을 얼마나 많이 준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경찰에 조사받기 전에 합의를 하시면은 좀 가만히 많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처벌 기준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굉장히 엄중하게 한다. 따라서 절대 하지 마시라. 그리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알바를 쉽게 하지 말고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으니까 의심하고 또 의심하자. 보이스피싱 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맙시다. 일은 쉬운데 높은 시급 살펴보고 또 살펴보자.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만약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시면 경험 많은 법무법인 세로로 찾아오셔서 좋은 해답을 듣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